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안철수 전 바미당 대표가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철수 당적을 살펴보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엔 무소속이었다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연합부터 시작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가 다시 또 바른미래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바미당을 탈당해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다지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는 거겠죠. 오죽했으면 안철수 별명이 당깨기 전문가 아닙니까? 당깨기 전문가. 물론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과 뜻이 맞지가 않으면 갈라설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보면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조국 전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의 민주당 시스템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그때요, 안철수가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면서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탑5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 안철수가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결과에 대해선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를 찾아가 전권을 다 넘겨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다행히 그날 밤 하늘이 도우셨는지 안철수가 문 앞까지 찾아온 문재인 대표를 만나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은 원탁에 앉아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상석이라는 아주 명확한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안철수는 민주당을 나왔고 국민의당을 만들게 됐는데 이 사람은 정당을 무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게 기업과 정당은 그 목표부터가 다른 것 아닙니까?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니까 판단력이 좋은 한 사람의 리더가 결정하는 대로 잘 따라간다면 효율적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는 다양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정당 안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하고 힘을 모아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서로 다른 목적을 얼마나 잘 모아서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의 안철수 같은 생각으로는 정당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던 때처럼 1인 영수가 정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철수라는 사람이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을까? 더구나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시대와는 맞지도 않는데 그런 카리스마도 없는 안철수가 앞으로 몇 개의 정당을 만들던 안철수가 바라는 정당은 결국엔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손학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너가 CEO를 해고하듯이 최후 통첩을 해왔다고 하면서 안철수를 향해 상당한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는데 물론 안철수의 머릿속으로는 본인이 바미당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테니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권에서는 정당이 무슨 기업도 아닌데 그런 말이 과연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또 박근혜랑 똑같은 이미지, 소통이 아니라 불통, 바로 불통 이미지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오죽했으면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 알아도 안철수 속은 모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호남계 의원들이 나서서 손학규 바미당 대표와 안철수 사이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안철수가 만나주지 않다가 결국엔 어제 손학규 대표를 만나고 나더니 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고 하면서 탈당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기성정당의 틀과 기성정치 질서의 관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편만 챙기는 진영 정치를 실용 정치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니 박근혜 탄핵 사태를 거치며 새로운 보수가 되겠다던 유승민하고요. 새로운 중도, 극단적인 중도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손잡고 만든 게 바른미래당이잖아.
그런데 유승민도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바미당을 떠났고, 안철수도 이제는 새로운 진보당을 만들어 본다며 탈당 선언을 했으니 도대체 안철수가 꿈꾸는 그 당은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 과연 그런 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안철수 말로는 중도, 그것도 실용적인 중도, 극단적인 중도를 외치고 있지만 중도라는 게 그렇게 쉽나요? 중도라는 건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고 뭐든지 제대로 알아야 중간이라도 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중도라는 세력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냥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것들만 찾아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면서 도덕이나 사회적 규칙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뭐가 뭔지를 모른 채 정치에는 담을 쌓고 사니까 큰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이쪽 저쪽을 선택해 가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중도층이라고 착각만 해대는 것이죠. 참고로 성경에도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선택을.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퍼뜨린 기독교에서도 중간이라는 입장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보수든 진보든 간에요. 선택의 순간이 된다면 이쪽이나 저쪽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선택의 순간은 늘 항상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10분만 더 자야지, 1시간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눈 뜨는 시간부터 선택을 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잠들 때까지 우리 인간들이라면 하루 종일 수만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에 관해서 자기와는 별 상관없는 일인 것 같으면 난 중도야 하면서 방관을 해대고 있는 건 그건 중도가 아니라 뭐가 뭔지 몰라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선택을 못하고 있을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못하면 주변 사람들 말에 혹해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군중 심리에 푹 빠지기도 쉽겠죠. 여하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화와 타협 없는 정치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요구 사항만 얘기하고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을 나가겠다는 태도는 정치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점을 숙고해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파파이스에 출연해 안철수가 새정치연합에서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앉아서 논의는 안 하고 결과가 나오면 반대만 한다고, 그런 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려면 남들의 의견도 이리저리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며 서로 맞춰가야 하는데 안철수는 아직도 그런 정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안철수를 향해서 대화와 타협 없는 정치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게 바로 정답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안철수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도 이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텐데, 안철수가 마라톤 뛰다가 귀국하게 된 계기가 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비례대표를 노리고 왔다는 얘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총선에 출마는 안 한다고 했으니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안철수에게 손짓을 해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한테 가거나 아니면 친이계 박형준과 이재호가 이끄는 혁신과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총선도 7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창당을 하기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바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들어가기엔 부담이 될 테고, 그래서 안철수 측근인 김근식이나 문병호가 있는 혁신과 통합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도 안철수는 탈당 선언을 하면서 불쌍해 보이려고 했는지 더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국민들은 이제 다 안철수의 행보를 짐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실용 중도의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지만 안철수는 결국 혁신과 통합으로 갈 테고, 그러다가 나중에 황교안 체제가 붕괴가 된다면 자한당으로 넘어가 다음 대선 땐 보수 쪽 대권 후보가 되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렇게 말로는 중도를 외치고 있지만 중도가 아니라 보수 쪽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선택의 순간이 되면은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그대로 예, 아니요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중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안철수가 귀국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며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아니, 안철수가 동양대 표창장이 뭔지는 알겠습니까? PD수첩에 나왔던 팩트는 들어보기나 했을까? 뉴스공장에 출연한 동양대 교수님들이나 직원들 양심 선언은 알고나 있을까? 말로는 중도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도 없이 군중 심리에 파묻힌 말뿐인 중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칭 중도층이라고 하려면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고 좀 뭔가 제대로 알아야 중간에 껴들어 싸움을 말리기라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안철수의 행보는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탈당할 명분, 혁신과 통합으로 넘어갈 명분을 얻으려고 간 것을 본 것 같은데 안철수가 그러거나 말거나 손학규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의 말대로 논의와 타협을 모르면 안철수의 미래는 늘 외롭고 쓸쓸할 것 같네요. 그러다가 결국엔 집으로 가던지 또다시 외국으로 가겠죠.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